고민도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했겠지만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생긴 빚 갚느라 제가 여태까지 모은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차서방 사업 안 좋게 끝났다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박하지 마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하면 또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 요즘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 알아보고 있다며? 예전에 너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주려고 모은 돈이 있었는데 너희들이서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갖고만 있었다. 괜히 힘들게 대출 받지 말고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사업 좀 확장하면서 자리 잘 잡아봐라.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꼭 갚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아빠 돈 꼭 갚을게요. 갚으라고 빌려주는 돈 아니야. 원래 너 주려고 했던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써라. 친정아빠가 보내주신 1억으로 마카롱 가게 2호점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제가 산후조리할 때 저희 가게를 맡아준 직원한테 저희 2호점을 맡겼죠. 1호점은 예전처럼 저 혼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사업을 확장한 줄 알고 저한테 돈을 얼마나 빌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2호점도 생각보다 크던데? 당신 대출 얼마나 받은 거야? 모은 돈은 내 사업 때문에 생긴 돈 먹느라 다 썼잖아. 모은 돈도 없는데 근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거 다 어떻게 갚어? 대출 받은 거 없어. 친정에서 나 결혼할 때 주려고 한 돈이었는데 그때 못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업 확장하는 데 쓰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 거지. 내가 돈 나올 구멍이 어딨어서 2호점이나 만들었겠어. 다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였지. 그래? 얼마나 빌려주신 거야? 저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한 1억? 2억? 2억은 무슨 2억이야. 1억 보내주셨어. 부모님은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우리 사업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갚아드릴 생각이야. 제가 부모님이 주신 돈을 갚을 거라고 얘기하니 남편은 쓰라고 주신 건데 뭘 갚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출받은 돈이 없다 보니 남편도 안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처음 남편 사업이 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오히려 집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종종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뭔가 탐탁지 않으신 건지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으니 저도 걱정 없이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나서 아이를 집에서 볼 때 남편은 아이 용품인 분유 하나 사는 것도 최저가 검색부터 쿠폰 하나하나까지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같더니 제가 2호점 사업을 확장하고 나서부터는 씀씀이가 예전과 다르게 커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보내줬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과 다르게 씀씀이가 커진 건지 카드값도 점점 많아졌어요. 솔직히 본인 밥벌이 본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버는 돈 하나 없는 사람이 누구 만난다고 밥 사고 술 사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카드값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외벌이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 부담되는 상황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남편한테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곳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기도 어린이집 적응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제 슬슬 돈 벌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라도 어디 들어가든지.
내가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회사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신입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위에서 지시 내리는 게 잘 맞더라. 그래서 그런데 나 사업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금 좀 보내줘. 내 적성 살려서 학원을 하나 차려야겠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알려주는 공부.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사람들이 금방 늘어나지 않을까? 듣다 보니 괜찮은 생각 같았어요. 가끔 남편이 서울대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외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명문대 출신이 알려주는 공부학원을 만들면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됐죠. 저도 나름 모아본다고 모아봤는데 긁어 모아도 5천만 원이 최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5천만 원만 빌려서 남편한테 1억이나 되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죠. 그런데 홍보회사를 하다 말아먹어 그런지 이번에도 좋은 결과는 없었어요. 이때가 제가 둘째 낳은 지 한 달도 안 지났을 때였어요. 이때는 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월 2천만 원을 벌던 수익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철없이 공부하고는 전략을 잘 못 짠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심지어 전에 홍보회사 망했을 때도 저희가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빚 없이 정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돈이 있는데도 안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 이번에는 정말 안 망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당신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자, 들어봐.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거냐면 들어볼 게 뭐가 있어. 당신 벌써 사업 2번째야. 한 번도 아니고 2번 다 망했다고. 그럼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 알아봐봐. 괜히 또 사업해서 망하면 우리 빚만 늘어나는 거잖아. 당신이 만들어 놓은 빚 때문에 나 둘째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 나가는 거 안 보여? 지금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더 빚지면 우리 생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회사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제가 쏘아붙이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심한 말을 했어도 집을 나간 적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나가니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 생각도 잠시 갑자기 마카롱 단체 예약이 들어와서 미리 작업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게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첫째는 그래도 밖에 앉아있으라면 하는데 둘째는 제가 케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집에 맡기려고 짐을 싸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서는데 남편 신발이 눈에 띄었어요. 들어가 보니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 저희 친정에 비벼볼 생각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제가 잘 돼야 저희 와이프도 편하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잖아요.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지금이 적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공장 하나 인수해서 술 만들면 대박 날 거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서울대 만들 때 술 만드는 동아리 좀 알아봐서 알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서 금방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난처해하는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끌고 나왔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듯이 보였지만 오히려 제가 와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보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만하라며 남편을 끌고 나왔어요. 제가 데리고 나오는 중에도 계속해서 저희 아빠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저한테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설득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나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계속 말 좀 해달라고 사인 보냈잖아. 그럼 당신이 좀 거들어줘야지. 어떻게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아니어서야 뭘 할 수 있겠어. 당신 회사 들어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돈 빌려오라고 했어. 여기가 은행이야? 당신 아쉬우면 와서 돈 달라는 말하게. 그럼 어떡해. 돈 벌어오라며.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을 해야지. 그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장인어른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돈 없다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가기 전에 시어머니랑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 궁금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였죠.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으셨는지 남편한테 달려가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셨어요. 사돈은 만나고 왔어? 뭘 하셔? 돈 빌려주시겠대? 돈 얘기 꺼내고 있는 중에 와이프가 들어와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나왔어. 하루라도 빨리 장인어른 설득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돈 얘기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하셨죠. 너는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초를 치니? 이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뭘 모른다니까. 너라도 다시 가서 친정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라. 너 2호점 낼 때도 돈 보태주셨다며. 결혼했을 때 집 못해줬다고 하면서 그 돈 좀 더 달라고 해봐라. 너가 얘기하면 흔쾌히 주신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들 말 들어보니 많은 돈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더라. 1억도 아니야. 8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너가 좀 마련해 보든지.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모으신 돈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여태까지 말아먹은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어머님도 사업 더 못하게 말려주셔야죠. 이러다 진짜 저희 빚만 쌓이게 생겼어요. 저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별 말씀 없이 나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도 나름 제 생각에 동의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예, 너희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너희 아빠한테 돈 달라고 난리다. 너랑 차서방이랑 좀 와서 말려봐라. 너무 놀란 마음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님 집인 줄 알았어요. 소파에 편하게 앉으셔서는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돈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랑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들어왔으면 너도 할 말 해야지. 그렇게 멀뚱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애들이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된 입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여유만 되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저는 혼자서 아들 서울대 보내고 나니 남은 돈이 없네요. 그러니 여유 있는 사돈께서 돈 좀 보태주세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 한 8천만 원 정도면 된대요. 여유 있으면 1억 정도 보태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려우시다면 8천만 원이라도 좀 마련해 주세요. 애들이 잘 살아야 부모인 저희 마음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틀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애가 워낙 똑똑해서 틀린 답을 찾지를 못해요. 이전에 사업이 안 된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 이번에 좀 믿어보세요. 사돈도 저희 아들 서울대 나와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거의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 마냥 사업 자금을 보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달라는 건지 뺏는 건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괜히 제가 난처해질까봐 말씀을 못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선 나랑 얘기하자고 말씀드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 가는 도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얘기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 친정에서 사업자금 안 보태주면 네 가게라도 하나 팔아서 우리 아들 사업자금 좀 대라. 네 가게만 키우면 어찌자는 거야. 너보다는 똑똑한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데 훨씬 잘 될 확률이 높다. 어머니, 저도 남편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시작해서 잘 된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면 모를까. 그건 또 싫다고 하니 그냥 남편은 좋은 머리로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서울대 나온 남편을 어떻게 보고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야. 잔말 말고 네 친정에서 사업자금이나 좀 얻어와라. 계속해서 서울대 출신인 버린 아들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진절머리가 났죠. 그런데 더 짜증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남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저희 부모님이 사업자금을 주면 좋을 테니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정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한테 우리 친정에서 나올 돈 없으니 당신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툴툴거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 이제라도 공부하면서 회사 들어갈 준비해야 되니까 애들 좀 친정에 맡겨. 돈 못 빌려주시면 애라도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돈 안 빌려주면 애를 봐줘야 된다고? 그럼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나 사업할 때 돈이라도 보태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뭘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어머니가 우리 애들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뭘 하셨다고? 아니,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아.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시고 힘드시니까 친정에 애를 맡겨. 그래야 당신이 좋아하는 돈을 벌어다 줄 거 아니야. 남편이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랑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른 편이고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건 어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이 키울 테니까 당신이 양육비 보내줘. 내가 보태줄 양육비가 어딨어. 내가 애 키울 테니 당신이 양육비를 보내.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애들이 있으니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내가 양육비를 줄 테니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라는 입장이었고, 시어머니는 서울대 나온 자기 아들이 평생 애만 키울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하시며 결사반대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명문대 나온 지인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집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라는 이름값이 참 비싸더라고요. 결국 양육비를 제가 준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고는 자기 아들한테 애들 맡길 생각 절대 하지 말라며, 서울대 나온 우리 아들 집에서 아이 보고 지내는 게 말이 되냐며 본인 살던 집까지 팔아서 저에게 주시더군요. 돈 없다며 저에게 매달 용돈 받아가던 시어머님이었는데 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받았죠. 남편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말 그대로 창백하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이혼 후 전 남편은 시무랑 같이 지내지도 않는다 들었습니다. 혼자 어디서 지낸다는데 저야 이제 모르죠. 양육비 정산도 끝난 마당에 다시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빨리 끝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저런 집착을 보니 제가 번 돈은
전부 다 남편한테 녹아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이번 일로 확실하게 느낀 건 저는 우리 애들 공부에 대해서는 어머님처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쓸데없는 집착이고 허상 같거든요. 만약 학벌 때문에 저 같은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움츠려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단 사람의 기본 인성 그리고 성실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